잠시만. 당신의 인생이 반복되는 테이프와 같다고 상상해보세요. 스트레스, 걱정, 좌절, 다시 스트레스, 다시 걱정.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마치 감정의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지만 결국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들로 둘러싸고 있다고 느낍니다. 전략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꿔도 여전히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바람과 싸우는 느낌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바람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죠. 이제 불편한 생각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면요? 그리고 당신이 외부에서 고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단지 증상일 뿐 원인이 아니라면요? 저와 20분만, 딱 20분만 함께 있어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당신의 문제의 99%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진 말로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으라는 식도 아닙니다. 그건 감정을 겉으로만 꾸미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인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의 투영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 갈등, 성취, 그리고 장애물들. 밖에 그 사람이 없든 없든 상관없어요. 증상은 당신의 내면에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내면의 투영입니다.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Pero si el origen, tus pensamientos, tus emociones, tus creencias inconscientes sigue intacto. 결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형태를 바꿔. 하지만 패턴은 반복돼요. 그리고 여기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어떤 것이 등장합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건. Raíz de la realidad. 당신이 의식을 이끄는 법을 배우면 당신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경험이 바뀝니다. 이건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형이상학의 중심 원리입니다. 의식이야말로 유일한 진짜 원인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은 먼저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의식과 잠재의식은 매 순간마다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의 버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현실의 흐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한 단계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생각이 어떻게 지시를 심어놓고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의심 없이 실행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내적 대화가 당신도 모르게 상황을 형성하며 이를 이해하면 무언가가 깨질 것임을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환경의 희생자라는 환상이 깨질 것입니다. 이 몇 분이 끝나면 당신은 강력한 무언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경제나 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변화는 당신이 속한 장화의식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맞아요. 거창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항상 당신의 것이었던 역할을 맡을 준비를 하세요. 건객이 아니라 창조자가 되세요. 열쇠는 비밀스러운 책이나 산속의 수련회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쇠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이 당신만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왕들, 철학자들, 신비주의자들이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리고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음이 문제를 만듭니다. 마음이 해결책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 우파니샤드의 현자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는 그것이다. 그것은 신비로운 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급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이 세계라고 보는 것은 당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의 확장입니다. 그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일종의 집단적인 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다는 것은 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과 요가는 단순히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창조적인 근원과 다시 연결하기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순수한 의식과 함께 말이죠.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한 보이지 않는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외부의 문제들과 싸우는 것은 그에게 벽에 비친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와 싸우는 것,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알잖아요. 해결책은 벽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었죠. 인식을 바꾸고 의식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가르침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일어나는 일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집착하는 방식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불가능한 기대와 끝없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체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해탈, 즉 열반은 세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갈등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작동 방식이 곧 나라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의 신비주의자들과 연금술사들은 같은 생각을 다른 언어로 반복했습니다. 아니 그러하면 박도 그러하다. 외부 세계는 그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이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거울을 깨는 대신 그 반영을 바라볼 용기가 있습니까? 수세기와 문어를 관통하는 문전이 있습니다. 위가 그러하듯 아래도 그러하고 아니 그러하듯 밖도 그러하다. 이 문장은 불편하면서도 강력한 진실을 요약합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원인이 아니라 반영입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겪는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의 메아리입니다. 밖의 혼란을 바로잡고 싶다면 먼저 내면을 정돈해야 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현대 철학조차도 이 직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역사를 바꾼 한 문장으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문장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을 현실의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 후 독일 관념론과 현상학 같은 사조들이 같은 주장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당신은 세상을 직접 경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당신의 마음을 통해 경험합니다. 항상 필터가 존재하고 바로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비해전통에서는 이 지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뿌리가 자신의 의식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밖에서 탓할 대상을 찾지 않게 됩니다. 문제들은 더 이상 외부의 악당이 아니라 상징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당신의 의식이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투영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20분 만에 99%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값싼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수세기 동안의 지혜에서 나온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당신의 의식을 바꾸면 당신의 삶도 바뀝니다. 자, 우리가 99%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청구서나 논쟁, 폭풍우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영화 속 마법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죠. 당신의 인식을 아주 깊이 바꿔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명확한 이미지를 드릴게요. 폭풍을 상상해보세요. 강한 바람,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 하늘을 가르는 천둥소리.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협이고 불안이며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거친 아름다움이고 힘이며 영감입니다. 풍은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입니다. 모든 갈등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너를 무너뜨리는 건 사실 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일을 둘러싸고 만들어내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 요소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의를 어디에 둘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배의 키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결핍, 죄책감, 두려움으로 이끌 수도 있고 기회, 배움,
해결책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비록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부족한 점, 아픈 점, 잘못된 점에 집중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경험은 거친 바다와 같아집니다. 세상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초점이 그런 이야기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어나는 일에 부여하는 의미를 바꾸면 그 물은 더 이상 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잠재의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이 결정됩니다. 잠재의식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곳에는 당신의 가장 오래된 신념, 반복되는 패턴,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현재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 대부분은 오늘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오래된 프로그래밍의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으며 자랐다면 어떤 경험을 받아들이게 될지 맞춰보세요. 만약 사랑이 항상 고통으로 끝난다고 배웠다면 어떤 종류의 관계를 끌어들이거나 허용하게 될까요? 그건 푸른이 아닙니다. 그건 내적 일관성입니다. 잠재의식은 자신이 진실이라 믿는 것을 확인하려 해. 그리고 그 믿음이 한계를 주는 것이라면 그걸 확인시켜주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거야. 네가 그 믿음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까지 말이야. 이런 의미에서 문제들은 운명의 공격이 아니야. 네 내면의 프로그래밍을 비추는 거울이지. 그리고 여기서 모든 걸 바꾸는 핵심이 있어. 이걸 이해하면 더 이상 비친 모습과 싸우지 않고 근원에서 해결하려 노력하게 돼. 20분 만에 네 문제의 99%를 해결한다는 건 세상이 마법처럼 변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건 네가 상태를 바꾼다는 의미야. 그리고 상태가 바뀌면 경험도 달라져. 그건 네가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의식적인 마음을 더 높은 버전의 자신으로 이끌 수 있는 의식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실제로 연습해야 해. 깊은 명상, 창조적 시각화, 정직한 자기 관찰, 영적 허세는 금지, 외면 작업. 그 공간에서 너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네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임을 알게 돼.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다면 선택할 수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자. 네 문제가 불안이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약물 치료나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거나 빠른 해결책 같은 외부적인 방법으로만 불안을 다룬다면 결국 경보음만 잠재우는 셈이야. 하지만 그 경보음을 울리게 하는 원인이 뭔지는 살펴보지 않은 거지. 반대로 만약 네가 20분 정도 깊이 있게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불안의 근원을 관찰하며 잠재의식에 새로운 메시지를 심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화롭다.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해. 이건 싼 자기 암시가 아니야. 이건 재프로그래밍이야. 너의 외부 현실이 그 새로운 내적 일치에 맞춰지기 시작해.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안정감에서 반응하기 때문이야. 바로 그 지점에서 99%가 사라져.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멈추고 뿌리를 자르기 시작하기 때문이야. 남은 1%, 즉 손실, 불가피한 변화,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의 의식이 공포가 아니라 평온함에서 반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야. 자, 모든 것이 해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건 좋아. 하지만 실제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먼저 불편한 사실을 이해해야 해. 네 의식이 패턴을 만들어. 너는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 그리고 왜 늘 같은 삶을 사는지 궁금해하지. 이렇게 고통의 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야. 무의식적인 반복. 핵심은 그 패턴을 깨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과소평가된 도구가 등장해. 그게 바로 의식적인 관찰이야.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은 오랫동안 피했던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아. 갑자기 거미줄이 보이기 시작하지. 거미줄은 항상 거기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아. 마이크, 네가 너의 생각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나. 넌 할 수 없어 라는 목소리가 네 자신이 아님을 알게 돼. 너는 그 목소리를 듣는 의식이야. 그리고 그 순간 너는 다시 통제권을 되찾게 돼. 두 번째 요소, 감정 재프로그래밍. 왜냐하면 네 몸이 늘 똑같은 감정에 중독되어 있다면 다르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야. 반복되는 감정들은 깊은 자국을 만들어.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땀을 침식시킨 강처럼 말이야. 에너지는 그곳을 따라 자동으로 흐르게 돼. 재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은 새로운 물길을 연다는 뜻이야. 감사함을 실천하는 거야. 신뢰를 기르는 거야. 평온함을 기르는 거야. 공허한 문구가 아니라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반복해 몸에 익히는 상태로 말이야. 고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고통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더 높은 주파수를 선택하는 거야. 세 번째 요소, 창의적 시각화. 여기서 20분 이 포털이 될 수 있어. 눈을 감고 원하는 경험, 건강, 평화, 풍요, 건강한 관계를 명확하게 그릴 때 너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잠재의식에 지시를 보내고 있는 거야. 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불러. 플라시보 효과, 신경 재구성. 부대 전통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리는 것은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긴다. 하지만 환상과 진정한 변화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일관성입니다. 내면에서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겉으로는 나는 풍요롭다고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의식은 세 가지 수준, 즉 생각, 감정, 행동에서 정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삼각형입니다. 풍요로움을 생각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관대하게 행동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분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일관성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99%의 문제들이 그렇게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견고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수년간의 자동 반복으로 유지된 정신적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의식의 차원에서 그 뿌리를 끊으면 그런 구조물들은 밀물이 올라올 때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상실, 변화, 불확실성. 이제 너를 무너뜨리지 않아. 예전엔 장애물이던 것이 지금은 훈련이 돼. 예전에는 고통이었던 것이 이제는 확장이 돼. 그게 진정한 힘이야. 폭풍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동력으로 바꾸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이해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의식은 정보로 변하지 않아. 실천으로 변해.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직접 살아봐야 해. 변화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 일어나. 그 20분, 이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의식이 될 때 변화가 일어나. 바로 그때 99%의 문제가 힘을 잃기 시작해. 내가 너한테 솔직하게 한마디 할게.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자극으로도 엄청난 결과를 원해. 계속해서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불평, 똑같은 변명만 듣고 있어. 그리고는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하지. 설명란의 링크에서 옷 입을 30일 무료 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 이걸 실험처럼 사용해봐. 한 달간 네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바꿔봐. 딱 한 달만. 그 후에도 네가 더 명확해지지 않고 집중력이 좋아지지 않고 사고방식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원래대로 돌아가도 돼. 하지만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고 통할 수 있다는 걸 알면 그 결정을 내리게 정말 잘했다고 느끼게 될 거야. 지금은 더 많은 동기부여가 필요한 게 아니야. 더 나은 정보가 필요하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1. 진짜 조용한 20분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변명 없이, 알림 없이, 이것만 잠깐 볼 게도 없이. 해 뜰 때나 자기 전에 해도 돼. 문을 닫아. 핸드폰을 꺼. 조명을 낮춰. 그리고 너 자신과 함께 있어. 그 순간 네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저 현재에 머무르는 거야. 그래, 네 마음은 널 방해하려고 할 거야. 할 일들을 떠올리게 할 거고 불편한 기억들도 떠오를 거야.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상상의 대화도 떠오를 거야. 그냥 지켜봐. 싸우지 마. 집착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그 공간이 맑아져. 그리고 맑아지면 문제들이 더 이상 숨을 막지 않아.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 둘,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바꿔봐. 마음은 네가 묻는 것에 반응해. 만약 계속 왜 나는 모든 게 잘 안 될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답을 찾게 될지 맞춰봐. 문을 열어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해. 여기서 내가 배울 점이 뭘까? 여기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기회는 무엇일까? 내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올바른 질문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한다. 이는 보이지 않는 열쇠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활용하면 당신의 마음은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해결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3. 감정을 담아 최고의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후연입니다. 눈을 감고 지금 당신을 제한하는 그 무게 없이 살아가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평온함, 자유로움, 가벼움을 느껴보세요. 몸이 믿을 만큼 생생하게 상상해보세요.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강렬하게 상상한 것과 실제로 경험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당신의 감정과 더 일치할수록 당신의 외부 현실도 더 빨리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생각, 감정, 행동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4.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감사함을 실천하세요. 감사함은 내면의 중심을 바꿔줍니다. 감사함은 당신을 피해자 역할에서 벗어나 창조자의 역할로 되돌려줍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또한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감사하세요. 많은 문제들이 변장한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부족함을 중심으로 맴도는 것을 멈추고 풍요로움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 당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당신에게는 수년 동안 피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오래된 상처들입니다.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적어보세요. 이름을 붙이면 그 힘이 약해집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인 그림자는 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장애물이었던 것이 이제는 자원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기 있다면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해줄게요. 당신은 끊임없는 소음이 없으면 생각을 멈출 수 없는 90%와는 다릅니다. 당신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존중받을 만한 일입니다. 의식 있는 1%.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탓할 때 당신은 내면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운명을 바꿉니다. 6. 실천을 일상에 적용하세요. 그 20분 동안 평화를 느껴도 그 후에 예전처럼 똑같이 반응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온함을 상상했다면 그 평온함을 불편한 대화 속으로 가져가세요. 감사함을 키웠다면 누군가와 그 감사를 나누세요. 풍요로움과 연결되었다면 관대한 마음으로 행동하세요. 작은 일상적인 행동들이 당신 안에 새로 자리 잡은 패턴을 굳혀줍니다. 이렇게 하면 의식이 고립된 순간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미묘하지만 강력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들이 덜 무겁게 느껴져요. 불안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해결책이 그렇게 큰 드라마 없이 나타납니다. 현실은 늘 당신의 내면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식을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이 인식하는 세상도 함께 변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중요한 걸 이해하신 겁니다. 당신의 문제의 99%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약속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갈등은 결코 진짜로 외부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등은 당신의 의식이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비롯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 그리스 철학자들까지, 신비주의자들부터 연금술사들까지 모두가 같은 것을 가리켰습니다. 우주는 거울입니다. 내면의 진동을 바꾸면 비친 모습도 다시 정돈됩니다. 네, 인생은 계속해서 도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불가피한 1% 말이죠. 질병, 상실, 급격한 폐마,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당신이 그것과 맺는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벽이었던 것이 이제는 문이 됩니다. 폭풍은 여전히 몰아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둥이 칠 때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빗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웁니다.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고 집착하는 대신 놓아줍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변합니다. 그리고 자석처럼 당신은 그 새로운 수준에 맞는 경험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만약 이 20분이 일주일만이 아니라 순간적인 동기 때문도 아니라 몇 달 동안 흔들림 없는 약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 1년 후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매일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평화와 명확함, 그리고 감사함을 키워왔다면 말이죠. 오늘은 거대하게 느껴지는 많은 문제들이 아마도 이미 극복한 교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강해지고 의식적이며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그것을 키우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속에선 뿌리가 자라며 어느 날 별다른 일 없이 새싹이 납니다. 그 20분이 바로 그렇게 작용합니다. 조용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보면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변명이나 방해 없이 그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평화는 세상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계속 함께 하시고 구독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진리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 봅시다. 뭔가 와닿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힘은 항상 자신 안에 있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외부를 지배할 필요는 없어. 너 자신과 20분만 보내면 돼. 거기에 해답이 있어.